이건 어떻게 하냐? 이거 틀렸으면 어떡할 거야? 이걸 해야지. 이거 그리고 시간이 이제 오버돼도 더 줄여야 돼. 저번 시간에도 좀 시간 줄였잖아, 맞지? 무조건 70분에 맞춰야 돼 이제. 등급은 그때도 나오니까. 지금은 점수 중심으로 했잖아. 다음 주부터는 시간 중심으로 해야 돼. 알았지? 70분 안에 풀었을 때 몇 점 나올지 확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 문제가 묻는 게 뭐고? 문제가 묻는 거. 이 문제 갖고 어떻게 아니야. 내용 일치부를 치는 거지. 이거는 내용 일치부를 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 있나 확인만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있다는 얘기고. 문제가 묻는 거 적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윗글을 바탕으로 A, B를 이해하는 건 이게 뭐야? A, B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A 뭔지, B가 뭔지, 그 다음에 답 찾아야 돼. 답 찾는 순서.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 정하기. 문제 푸는 순서 정하기. 알았지?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성적은 느낌은 나오니까 시간을 줄여. 이 시간이 이게 걸리는 이유가 독서 때문에 그렇지. 독서. 읽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읽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해 준 대로 선택지 하나씩 끊어가지고 열심히는 할까. 이도 마찬가지야. 가를 이해했다 하니까 이것도 뭐야? 일치 불일치 묻는 거야. 지금 나와서 일치하냐 불일치하냐 이거 묻는 거거든. 문제 푸는 순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야 돼. 알았지? 그거는 내 생각대로 풀면 안 돼. 오늘 소설할 거니까. 정말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좀 하나 외워볼까요? 보자. 뭐가? 이거? 고공 시가, 고전 시가잖아. 고전 시가. 가사.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이건 수필. 이거는 이거 관련된 거니까 고전 시가를 틀린 거지. 이건 고전 시가를 틀린 거지. 고전 시가. 응? 몇 회까지 했는데? 1 다음 주까지 다 해. 정리하고 알았지? 왜 이름 응? 왜 이름 나오는데? 말해. 왜 이름 나왔어? 작품 정리 안 보잖아. 쌤 지금 두 번이나 작품 정리하라고 써놨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 왜 틀렸나?
하니까 왜 틀린지 모르겠지. 이것도 그렇고. 작품 정리 안 돼가지고 오답점이 하나도 안 되네. 풀기만 풀었네. 왜? 똑같은 거 또 써야 된다. 작품 정리 안 되겠다. 맞지? 오답점이 안 되겠다. 왜? 이유가 뭔데? 왜 공부를 만만해? 다 해. 다음 주에 이거 다 해와야 돼. 알았지? 만약에 다음 주 B가 있으면 쫓아낸다. 알았지? 처음은 하지 말고 그거도 좀 해. 자, 이거 좀 가자. 우리 사이가 너무 가깝다. 분명히 작품 정리 안 돼가지고 오답 정리 안 돼가지고 손 들어 귀에 붙여. 왜 늦었습니까? 모국서 숙제 갖고 오세요. 모국서 숙제 안 했어요. 왜요? 손 들고 있어. 엄마하고 통화해야 되겠다. 손 들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나 수학 숙제 하나도 안 했어. 쌤이 뭐라고 하니? 어? 쌤이 뭐라고 하니? 그래. 어제 너희한테도 이거 하는데 홍인이 쌤 빠졌다고. 조선빈이 엄마가 참 저번에 쌤하고 약속했다 아닙니까? 손 드세요. 왜 그러십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엄마한테 너 집에 보내도 되겠냐고 전화할 거거든 지금.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영이 지각했고 숙제도 전혀 안 돼가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네, 돌려 보낼까요, 어머니? 네, 지금 저 스피커폰으로 애들 다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 네, 맞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머니? 사장님이 조용히 얘기해 보시고 네, 조용히한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야 그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내가 수학 문제를 풀으라고 줬거든. 20문제밖에 안 돼. 보통 우리 애가 조금 개념 문제는 하루에 300개씩 풀어. 수학을. 지금도 공통 수학하고 있잖아. 그래 20문제를 주고 풀으라 했는데 뭐 졸업식 UCC 찍고 뭐 한다고 안 했더라고. 근데 졸업식 안 갔잖아. 그 난리 났지. 울고 불고 한 번밖에 없는 졸업식인데 아빠가 왜 안 오냐고. 너는 약속도 안 지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책임을 져야 돼. 행동에 대한 책임. 이래갖고 무슨 의대를 가고 약대를 가고 너가 그럴 자격이 있나? 그 만약에 이러면 생각해보자. 지금 여러분이 그래 의대 가고 약대 간다 치자. 그럼 너네들이 사람 목숨을 살려내고 좋은 약을 처방할 책임감이 있나 지금 그게? 없잖아.
이래 공부하고 이 상태로 있잖아. 의사 되면 안 됩니다. 내 딸한테도 똑같은 얘기했다. 너 고대 의대 가지 말라고. 넌 자격이 없다고. 네가 맡은 일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남의 목숨을 살릴 자격이 있냐. 자기가 맡은 일도 못하면서 환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잔소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빨간 날 수업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쉬는 날 하루도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결석생이 많아가지고 내 대구 수업 반틈만 하고 올라왔습니다. 맞지? 이 정도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뭐 우르르 결석하니까 내가 뭐 불안해요. 수업이 되나 대구에서. 그 여러분 때문에 대구에서 피해 본 거예요. 어제.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약속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서울대 의대까지 보내겠다고.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민근아, 한 달 됐지? 한 달 전과 오늘 학원 다녀보니까 어때? 나 영화 어때? 확실히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안 왔으면 놀고 있어. 후회했겠지. 앞으로 3년 동안 남은 3년 동안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왜 결석하십니까? 공과사는 분명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수업 외적인 시간에 나는 여러분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까지 그 개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공과사는 분명해야 됩니다. 힘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할 거는 하시라고. 나도 내 할 거는 해야 되니까. 맞나이가? 예성아, 정말 맞나이가? 앉으세요. 해야 됩니다. 어제 내가 대구 수업 중간에 올라왔잖아. 그래가지고 부장 선생님 뒤에 수업을 마무리했는데 대구 애들은 정답률이 평균이 98%입니다. 이 문자 왔네. 정답. 너네들 경쟁단들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거의 99.9% 이대 갑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얘들은 숙제 안 하고 뭐 내가 걔들한테 작품 정리해라, 오답 정리해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딱딱해합니다. 잔소리를 할 일이 없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책 쓴다고. 모의고사도 똑같은 거 쓴다. 너보다 더 어려운 거 써. 저번에 그 선생님 딴 책 봐봐. 걔들은 사서 쓴다고. 책이 달라. 이건 전문면허입니다. 그 가들이 벌써 너보다 한 단계 더 빠르다고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국어 그래 만만한 과목 아닙니다. 특히 또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쌤 잔소리 안 하게. 너네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칭찬받겠다. 그 정도로 해보셔야 됩니다. 숙제 검사하고 수업 시간에 철저합니다. 잘했으면 칭찬합니다. 못했으면 바로 얘기합니다. 그 잘못한 걸 갖다 잘했다고 감싸줄 수는 없습니다. 맞지? 그리고 3월달에 2월 말까지 윈터 끝나면 3월달에 반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일 잘하는 반이 의대 책임반입니다. 의대 책임반. 거의 99.9% 의대 가는 반, 의대 보내는 반입니다. 그 밑에가 의대 준비반입니다. 그 밑에가 일반 반입니다. 세 반으로 나눠지는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모의고사 쳐서 성적으로 구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한 50%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과제 수행량 30%, 그 다음에 출석, 수업 태도 이런 것들 다 반영해서 쌤들하고 회의해서
반을 편성할 겁니다. 당장은 뭐 수학이나 이런 게 의대 갈 성적은 안 되고 아 얘는 가르치면 가겠다 싶으면 더 갈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이 성적이 높아도 요령 피우거나 수업 태도가 안 좋고 이러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의대 책임만 우리가 의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갈만한 애들만 딱 뽑아서 의대 책임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의대 책임만 같은 경우는 수학 진도도 1년 반 정도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한 2학년 1학기,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학년 1학기 때는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2학년 2학기 때 수능 특강 들어갑니다. 정답은 완전 정시대입니다. 그래서 2학년 말, 2학년 끝날 때 3학년 때 수능을 치잖아요. 그 점수 갖고도 의대 갈 점수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래서 3학년 때는 의대에서 레벨업 시키고 그 경대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성균관 의대를 가는 게 그렇게 레벨업 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세계 자체가. 왜 자꾸 이렇게 구미 애들하고 기준을 삼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들이 수성고 1타들인데 왜 구미 애들만큼만 하려고 그래? 왜 이 좁은 이 세계를 못 벗어나? 제 말이 맞지? 왜 자꾸 이 안에서만 왜 여기가 기준이 되냐고 왜 이 동네가 이 동네를 기준으로 삼냐고 너네들 이 동네 기준으로 가르칠 것 같으면 이 선생들 안 올라옵니다. 김만선 아침 7시 50분 출발했다 카드 대구에서 너는 여기 기준 잡으면 안 돼. 너네들 기준은 대치동하고 수성구야. 걔들 기준 잡아야 돼. 그럼 걔들만큼 해야지 너네들이 원하는 대학 과를 간단 말이야. 여기 기준 잡으면 너 경대밖에 못 가. 기껏 해봤자 뭐 최저 3합 6, 7 3합 6도 국영수가 2등급 나와야 3합 6이지. 수성구하고 대치동 기준을 잡아. 수성구하고 대치동. 그래야지 인서울 한다. 서울 애들이라고 다 서울대학에 가나? 그거 아니잖아. 서울 애들도 지방 밀리잖아. 누가 걔들 제껴야지 서울 갈 거 아니야. 누가 수성구 애들 제껴야지 의대 갈 거 아니야. 근데 왜 구미 애들 기준을 잡아? 학교 가도 마찬가지야. 너그 기준은 이 학원이야, 학원. 이 학원 기준 잡아야 돼. 다른 학원에서 뭘 가르치든, 다른 학원에서 진도를 어떻게 나가든 상관없어, 우리 학원은. 의대 갈 만큼 가르칠 거거든. 학교에서 진도를 빼든 말든, 뭐 다른 학원에서 뭘 배우든, 그걸 기준 잡으면 안 돼. 너 친구들 다른 국악은 다닐 거 아니야. 그럼 걔들 그게 배우는 거하고 너가 배우는 거하고 비교하면 해봐. 레벨이 어느 게 더 높은지. 너가 높지 않나? 레벨이? 그 누구가 레벨이 높은데 왜 걔들 기준 잡냐? 좀 이게 사고와 가치관을 막 넓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좁은 세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수성구하고 대치동 기준을 공부해야 된다. 보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회의할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네들이 열심히 안 하는데 내가 봐도 그렇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게 안 가더라. 서울도 이렇게 가는 애들 울면서 공부했다고. 진짜 울면서 공부해야 된다. 울면서.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가는 거지. 잘 거 다 잡고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무슨 의대를 가겠단 말이야. 쌤달 개선이잖아. 자들 2월 12일 날 계약입니다. 너는 3월 1일이잖아. 너보다 20일 빨리 계약이잖아. 자사도. 그런 것만 봐도 봐.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자들.
중학생 아닙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쌤들은 대구에서도 최상위권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가드하고 너가하고 비교가 됩니다. 수업을 하면 항상. 그러면 뭐 꿈이 애들이니까 덜 가르쳐야지 그런 거 없다. 무조건 수준고 최상위 애들만큼 땡겨 올려야 돼요. 땡겨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쌤들이 너네들 푸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 만난 걸 행운으로 여겨야 돼. 너네들은 만약에 동네 선생들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얘들을 어느 선까지 가르쳐야 될지 얘들을 1학년 6월달까지 진도를 어디까지 빼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선생님들 만나서 못 살 거예요. 야 학부모 전화 와가지고 인터뷰 들어오라고 전화가 왔던데 어머니 수학 어디까지 돼가 있습니까? 하니까 현행 중심으로 하고 중3까지 돼가 있다 하대. 공통수학 책 자체를 본 적이 없대. 그러면 학교 성적은 어떻게 될까? 학교 내신 등수는 대박 높아. 어떤 학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전교 10등 이내야. 어머니 그러면 이 정도 공부하는 애들 왜 여태까지 이렇게 내버려뒀습니까? 지금 2달 후에 학교에서 공통수학원 진도 나가면 못 따라갑니다. 학교에서는 3월, 4월 진도 나가고 5월달에 바로 중간고사입니다. 못 따라가니까 애들이 좀 미리 좀 해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몰랐답니다.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2달 만에 공통수학원을 심화까지 충분히 끝내고 내신 칠 수 있다 이래 얘기를 했단다. 가능합니까? 2달 만에 갈 것 같으면 우리 마음합니까 이거? 2달 만에 개념하고 심화를 왜 끝냅니까? 2달 만에 문제점 다 풀기도 빡시잖아요. 그게 뭐야? 소음입니다. 소음. 그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그건 난 모르겠고 속이는 게 아니면 경력이 없는 거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할 수 있겠다 싶었겠지. 암은 이제 붕든 거지. 암은. 그러면 인터반에 들어가야 프리미엄반에 못 들어간다고. 인터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없다고 대기하세요. 얘기했거든. 그렇게 공부하는 애도 있다. 선생님 잘못 만나면. 근데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거 속이진 않잖아. 그럼 너도 열심히 해야지. 어머니 꼭 공부해야 돼. 의대 가려면. 그 개나 소나 가는 대학 아니야. 진짜야. 전국에서 의대 갈 수 있는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해가지고 4,208명밖에 안 돼. 4,208명. 작년에 55만 명이 참가. 수능. 55만 명 중에 4,208명만 의대를 갈 수 있다. 근데 너가 전국 4,208명을 대학에 3년 후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숙제 같은 거 선생님이 지적해주면 그 다음 주에는 꼭 고쳐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입니다. 알았지? 자, 오늘은 소설 좀 합시다. 소설 많이 틀렸던데 미스터 반, 근데 소설 일단 미스터 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쌤 잔소리 하게 만들지 말고. 미스터 방이 몇 쪽이죠? 32쪽. 32쪽 갑시다. 자, 시는 대충 이제 어떻게 읽으면 되겠다. 100%는 몰라도 방법은 알았잖아. 맞죠? 그죠? 오늘은 소설 읽는 거 가르쳐 줄게. 소설. 현대 소설. 소설 전체. 소설과 장면, function, 장면. 민건아, 네? 백설공주 줄거리 얘기해봐. 백설공주 줄거리요? 백설공주 줄거리. 백설공주 태무가
백설공주 외모를 질투해가지고 사냥꾼을 변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냥꾼이 결국 안 죽이고 백설공주를 풀어줘서 백설공주가 숲에서 방황하다가 일곱 난쟁이가 있는 오두막에 들어가고 거기서 난쟁이들이랑 같이 살다가 계모가 백설공주가 살아있는 걸 알게 되고 위장해서 일곱 난쟁이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백설공주한테 독사를 먹였는데 거기 지나가던 왕자가 백설공주랑 뭐 어떻게 해서 저주를 풀고 결혼했어요. 얘가 했던 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고? 했는데. 응?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백설공주 제일 많이 나왔지, 그죠? 또 계모. 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온 게 뭐지? 사냥꾼. 이렇게 나왔다, 그죠? 얘들 공통점이 뭐고? 얘는 주인공 아니잖아. 얘들 공통점이 뭐죠? 사람이죠. 소설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소설에서 사람이 헷갈리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 그래서 사람 다 동그란 책. 인물 B. 사람 다 동그란 책. 그 다음에 인물 간의 관계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민근이 얘기한 것처럼 백설공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인물 A가 백설공주가 맞죠? 인물 A가 백설공주가 되고 인물 B는 뭘 잡아야 되겠노고요? 마녀 잡아야 되겠죠. 계모 잡아야 되겠죠. 계모.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지? 백설공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누구야? 백설공주겠지. 이걸 주동인물. 중심 인물이야. 그러면 얘는 주동인물과 어떤 관계야? 계모. 갈등 관계가 되겠지, 그죠? 관계는 갈등 관계가 되고. 그러면 주동인물과 갈등을 겪는 인물은 우리가 반동인물이라고. 반동인물. 그러면 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뭐야? 중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이야. 중심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인물 C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지?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백설공주 이야기였어. 사냥꾼이 될 수도 있고 또 난쟁이보다 왕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맞지, 그지? 자, 왜 그러냐면 그럼 얘가 인물 C, 인물 D, 그럼 얘가 이제 왕자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들아 왕자하고 백설공주는 무슨 관계야? 왕자하고 백설공주.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관계를 찾아요. 무슨 관계야? 왕자하고 백설공주. 연인까지 발전을 안 했다, 이거? 했나? 맞나? 그럼 연인.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도와주자. 조력자라고. 도와주는 거 조력자. 그러면 사냥꾼도 백설공주 도와주나? 어떻게 도와주지? 안 죽였지?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연인은 아니지만 조력자가 되지. 맞지, 그죠? 근데 사냥꾼하고 마녀는 어떤 관계야? 사냥꾼하고 마녀는, 계모는 어떤 관계야? 계모가 사냥꾼 고용한 거 아니야? 네. 맞지? 하수인이지, 하수인이지.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계모가 사냥꾼한테 백설공주 죽여라 했지. 그때 뭐라 그랬어? 사냥꾼이 뭐라 했겠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주겠지. 그럼 얘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태도가 변하는 거지. 그러면 이것만 봐도 사냥꾼은 계모의 하수인인데 백설공주를 도와줬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이게 태도 변화가 일어났겠구나. 맞죠? 백설공주는 태도 변화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계모는 안 일어나지. 왕자는.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태도가 변화서 누구야? 사냥꾼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소설은 지문 옆에다가 이걸 그려야 돼. 이걸 그려야 돼. 읽으면서 하나씩 그려야 돼.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소설 영역은 문학에서 37% 차지합니다. 문학 중에서 37%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문학 중에서 시간이 최다입니다. 소설이 잘 안 되면요, 소설에서 시간 다 나눠먹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일부러 지문을 길게 내고 있습니다. 짧게 낼 수도 있는데 길게 낸다. 왜? 3등급 이하는 풀지 마라 뜻입니다. 날라가라 뜻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무조건 옆에다가 이걸 그려야 돼. 알았지? 그럼 다 이해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걸 그리잖아? 그럼 봐봐. 태도 변화에서 문제 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중심 이야기도 누가 이끌어가느냐 문제 낼 수가 있겠지. 근데 왕자와 사냥꾼은 중심 인물은 아니잖아. 맞지? 얘들은 중심 인물 아니다. 얘들은 보조적 인물이다. 보조적 인물인데 지금 얘기 잘 들어봐. 중심 사건에 개입하나 중심 사건에 개입하나 얘들이 하지. 그게 애들이 제일 어려워요. 보조적 인물인데 중심 사건에 개입을 하는 거지. 중심 사건에 개입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얘들아 인물 A, B, C, D, E 인물 E 해가지고 인물 E가 일곱 난장인가? 맞나? 자, 일곱 난장이 얘들은 보조적 인물이지. 얘들은 중심 사건에 개입하나 안 하나? 안 하지. 다르잖아. 얘들은 보조적 인물인데 중심 사건에 개입 안 하죠. 똑같은 보조적 인물이라도 역할이 다른 거야. 똑같은 보조적 인물이라도 인물 태도가 다른 거야. 이걸 다 구분해야 돼. 하나씩. 그래야 의대를 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 생각 이해돼? 그래서 다음 주 숙제 해올 때는 이걸 다 찾아와야 돼. 내가 오늘 가르쳐 주는 거 다 찾아와야 돼. 그래서 인물 찾는 거 가르쳐 줬다. 맞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 자, 32쪽부터 33쪽까지 대화 안 읽어도 돼. 그냥 대화만 갈로쳐봐. 대화만 갈로쳐봐. 내용 읽지 말고 대화만. 32, 33까지. 내용 읽지 말고 대화만 그냥 빨리 갈로쳐봐. 내용 안 읽어도 돼. 대화만 찾아서 갈로치면 돼. 갈로치라니까. 갈로치라니까. 그래. 다 했어? 자, 소설에서 있잖아, 얘들아. 내용 전개 방법. 내용 전개 방법은 외워야 된다. 중학교 때 다 했다. 두 가지밖에 없다. 대화 아니면 소설이다. 그러면 너네들이 내용 모른다 치자. 32, 33쪽까지는 대화 중심으로 전개되나 소설 중심으로 전개되나? 소설.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안 찾아도 되지. 그래서 갈로치라는 거야. 내용 하나도 몰라도 눈에 보이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소설 중심 전개돼. 그럼 소설 중심으로 전개되면 내용 전개 속도가 빠르나 느리나?
빠르나 느리나? 빠르죠. 소술이 빠릅니다. 내용 전개 속도가 빠릅니다. 왜 빠르냐면 영희가 너희가 듣는데 영희가 집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너가 둘이 대화하면서 민건이가 너희한테 어디 갈 건데 그러니까 네가 나 집에 갈 거야 오는 게 더 빠르면 소술이 빠르지. 소술이 빠릅니다. 내용 전개 속도가. 근데 내용은 어느 게 더 구체적입니까? 대화가 구체적일 수밖에 없지. 내용 전개 속도가 느리니까 구체적일 거야. 맞지? 대화가 내용 전개 속도는 느립니다. 근데 장면이 구체화가 됩니다. 장면이 구체화. 그러면 소술은 구체화가 안 드러나는 게 아니다. 이게 흑백 논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수학적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얘도 드러나는데 얘가 더 구체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극적 제시라고 한다. 극적 제시. 용어 외워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요약적 제시야. 요약적 제시. 그러면 대화는 당연히 인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겠지. 이건 인물 중심입니다. 인물 중심 내용 전개가 돼. 인물 중심 내용. 그럼 소술에서는 누가 이끌어가야 돼? 아니지, 소술자지. 소술자. 얘는 소술자 중심이죠. 소술이니까. 소술자 중심 내용 전개가 돼. 내용 전개. 그래서 소술자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술자가 주인공이라는 뜻이 아니고 소술자가 주인공의 얘기를 해준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주인공이 지 스스로 얘기하는 거고 맞지 그죠? 이건 소술자가 주인공을 얘기해준다 이 뜻이다. 그 다음에 대충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갈로를 쳐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읽으면서 대화는 싹 다 갈로 쳐야 됩니다. 수학적 사고로 국어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면은 누구 말인지 찾아야 되겠죠. 맞지? 세트입니다. 세트. 그럼 여기서는 문제는 뭐냐면 인물의 말하기 방식. 인물의 말하기 방식. 그 다음에 대화의 기능. 이거는요. 이 대화의 기능 얘기 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방대합니다. 대화의 기능. 자, 예를 들어서 영웅이하고 내하고 대화를 한다. 영웅아, 유나가 힘든데 좀 도와줘야지. 하니까 영웅이가 아니 나 공부한다고 바빠. 이 대화의 기능은 뭐? 어떤 기능이야? 유나를 도와주는 게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시험 내진 않겠지. 그럼 얘 어떤 성격이야? 이기적. 그럼 그 대화는 뭐야? 인물 성격을 간접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앞으로 뭐 할지 암시하는 거야. 공부하겠다 했어. 맞지? 그 다음에 얘가 그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또 숨어 있겠지. 그런 걸 찾아내야 돼. 그게 대화의 기능. 이해돼? 그래서 이게 무지막지하게 방대. 이거 찾기가 제일 힘들어. 내신 가면 여기서 다 깨져. 선생님들이 알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 좀 해.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럼? 얘가 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했노? 왜? 도와주기 싫고 도와주기 싫다기보다는 내 거부터 하겠다. 맞지? 그래서 이기적인 성격이 나오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일기장에 또 홍인지 빨간색 쓰면 안 돼. 왜를 찾아봐. 이 말을 왜 할까? 이 말을 왜 할까? 고민해야 되잖아. 이 말을 왜 할까? 그리고 우리 교과서나 문제지에 나오는 모든 대화는 저게 나옵니다. 저게 나와야 문제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찾아야 돼. 아까 쌤이 수업 전에 왜 잔소리? 왜 너네들 팩트를 내가 얘기했겠노?
왜? 싫어서? 그러면 더 열심히 하라고, 자극하라고, 자극되라고 그렇게 찾아오면 돼. 요까지가 사람과 대화 찾는 방법입니다. 한계예요, 한계. 알았지? 두 번째, 4개 해야 된다. 4개. 두 번째, 열심히 해라 이놈들아. 너 어디 가가 내 같은 선생 만나겠노? 책도 안 보고 수고 하는데. 소술이. 우리 대화 찾아. 아까 대화가 소술이 있다 했죠. 대화 찾았지. 소술 찾았지. 소술에서는 문제 내는 게 뭐냐면 소술자 역할. 소술자 역할. 그 다음에 소술상 특징. 소술상 특징입니다. 자, 그럼 봐봐. 소설에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야? 대화로 전개되면 인물이지. 소술로 전개되면 소술자를 찾아야 돼. 무조건 소술자 찾아야 돼. 소술자. 우리 시에서는 제일 먼저 뭐 찾아라 그래서 선생님? 시에서는 화자지, 화자. 그러니까 국어가 영역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소설에서는 화자 자체가 안 나오잖아. 근데 현대시 공부하는 방법으로 소설 풀려고 하면 풀리나 안 풀리나? 안 풀립니다. 시 공부하는 방법 다르고 소설 공부하는 거 다르고 수필 공부하는 거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게 다 합쳐져야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그럼 이게 다 합쳐져야지 제한된 시간에 풀 수가 있고 성적이 유지가 됩니다. 들쑥날쑥 안 합니다. 소술자를 찾아야 된다. 그럼 이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이 소술자야.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 말하는 내용을 찾아야 돼. 말하는 그러니까 대화로 전개되면 인물이 말을 하잖아요. 맞죠? 소술로 전개되면 소술자가 말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찾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걸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좀 이따가 질문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줄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재, 공간, 배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소재, 공간, 배경 묻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백설공주 얘기하면서 놓친 게 뭘까요? 놓친 게 있습니다. 놓친 게 뭡니까? 응? 거울이죠. 거울 얘기 아무도 안 했죠. 그 모든 백설공주와 계모의 모든 갈등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 거울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자 백설공주 얘기해서 우리가 거울, 소재 거울이라는 소재 그럼 거울 어떤 기능하죠? 거울 2등급까지는 갈등의 시작입니다. 2등급까지. 그러면 이 거울이 계모에게 거울은 어떤 기능입니까? 계모에게 거울. 거울 때문에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럼 계모에게 거울은 질투심 유발의 매개체입니다. 유발의 매개체. 그러면 백설공주에게도 그럼 거울이 질투심 유발의 매개체가 아니잖아요. 거울 때문에 백설공주가 개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시련의 매개체. 백설공주한테는 시련의 매개체. 맞지? 그래서 의대 가려면 같은 소재라도 인물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소재, 공간, 배경이 나오면 인물의 처지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져요. 같은 소재라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물부터 찾으면 이걸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저걸 못 찾으면 이거 못 찾습니다. 다 묶여있는 겁니다. 됐나? 쉬었다 하자. 50분.
깨우지 마. 니네 왜 이렇게 많이 나갔냐 이거? 진짜 진짜 우리 지금 그럼 손 우리 이제 형수 나가야 돼. 우리 이제 형수 나가야 돼. 많이 나갔어. 저번 시간에 이거 아 저거?
근데 예를 들어 로그 10하고 10의 제곱은 2잖아. 표현이 표현이 되잖아. 2하잖아. 그럼 10의 제곱이 되잖아. 근데 이거가 그냥 나눗셈을 빼기만 할 수 있다 했잖아. 일어나. 보자. 자, 밥 벌써 왔네. 배고프다. 아침 안 먹었지? 나도 배고파. 빨리 하고 밥 먹자. 그래서 소재가 나오면 무조건 인물의 처지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네들 힘들어하는 게 역순행적 구성 맞나? 이거 찾기 힘들지 않나? 교설에서.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 맞지 그죠? 그 다음에 과거 대상. 그럼 얘들은 어떻게 찾아야 돼? 이 문제들이 나오면 시급하지.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아까도 저는 그 모의고사 숙제할 때 얘기했지만 문제 푸는 순서 찾아놨겠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찾아야 돼?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생각해야 되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사건 찾아내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 사건 안 적었잖아. 잘 못 찾아. 공간의 이동.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공간 찾는 게 더 쉽지 않잖아. 더 쉬운 게 뭘까? 장면. 장면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장면 끊어서 읽기. 어떻게? 장면 1, 2, 3 이런 식으로. 수능에 나온 지문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게 4번입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만 찾으면 돼. 장면 바뀌는 게. 잔다르크가. 그래서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네. 잔다르크 끝에 어떻게 돼? 불에 타 죽어. 그 장면을 찾아야 돼. 몇 번 안 바뀌어. 2번, 3번 정도밖에 안 바뀌어. 이게 소설의 기본이야. 여기서 파고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여태까지 너 중학교에서 소설 어떻게 배웠는데? 다니던 학원에서 어떻게 배웠노 소설? 선생님이 읽고 설명 다 해줬지. 내한테 배우면 너가 해야겠다. 나는 방법만 가르쳐. 공부는 누가 해야 돼? 너가 해야 돼. 공부는 너가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중학교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중학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 내신 외부 지문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뭘 내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 모의고사 풀면 소설 아는 거 나오고 모르는 거 나오고 모르잖아. 풀 수 있잖아. 학교 내신 공부할 때도 중학교 때처럼 있잖아. 외워서 하라고 하지 마라. 고등학교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대부분 이런 데는 있잖아. 외부 지문 70% 나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거 시험 안 냅니다. 왜? 가르쳐준 거 내면 다 맞춰보니까. 그러니까 대구여고가 올해 2,900까지 경대 의대를 갔습니다. 학생부 종합. 대학교에서도 아는 거야. 얘들은 공부 잘하는 학교 아는 거야. 암만 블라인드 한다. 이래 공부해야 돼. 알았지? 그럼 같이 하나씩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자, 미스터 방 이래 데가 있는데 참고로 이 최만식 소설은요. 최만식 소설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입니다. 해방 이후까지. 그 뒤에는 없다. 해방 이후까지 썼는데 학교에 선생들이 최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최만식의 작품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태평천입니다. 읽어본 사람도 있겠지, 그지? 태평천. 윤직원 나옵니다. 윤직원. 그 다음에 논이야기. 그 다음에 논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미스터 방. 그 다음에 치수. 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이 정도는 공부해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간 날 때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부정적 인물이 제시가 됩니다. 태평천하 같으면 윤직원, 논이야기 같은 경우는 영식이, 그 다음에 미스터 방 같은 경우는 방산복이, 그 다음에 치수 같은 경우는 나.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부정적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그 인물이 불행하게 내용을 전개해요. 예를 들어서 태평천하에서 윤직원 같은 경우는 대박 부자야. 일제시대인데 그럼 제목이 왜 태평천하냐? 윤직원이 이런 말을 해. 순사가 지켜주는 세상이 태평천하지. 그럼 윤직원 자체가 뭐야? 친일파지. 맞지? 그래갖고 이제 윤직원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갖다가 일본에 막 유학 보내고 합니다. 근데 다 실패해요. 근데 손자가 일본의 동경대학교 유학을 가게 돼. 그래 정말 좋아해. 왜? 동경 유학 갔다 오면은 뭐 군수 이런 거 돼가지고 돈은 많으니까 권력을 잡을 수가 있잖아. 그런데 어느 날 정보가 날라와. 정보가 뭐냐면 종학이거든. 이름이 종학이 일본 동경경찰서에 피검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학이가 일본에서 사회주의를 운동하다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야 된 거야. 그래서 윤직원 씨간이 몰락하게 됩니다. 뭐 그런 내용들. 논이야기, 이거 영식이는 모범 경작생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럼 일제시대 때 모범적인 경작생이면 조선인 편이야? 일제 편이겠어? 일제 편이겠지. 그래갖고 온갖 독점 거를 다 받게 되고 지 논에만 일본으로부터 비료를 받아갖고 농사가 잘 되고 이래. 근데 일본이 면장하고 짜가지고 농민들 세금 막 올리고 이렇게 해. 근데 지는 수확량이 많으니까 세금 올려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조선인 농민들은 세금을 올리면은 가져가는 게 적잖아. 그래서 그놈을 비판하는 거고, 미스터 방은 알 거고, 치수 같은 경우는 나가 그 새방에 사는 아저씨를 막 비판을 해. 아저씨는 대학까지 나와놓고 지식이 있는데 왜 먹고 놀기만 하냐고. 아줌마가 힘들게 벌어서 아저씨 뒷바라지 다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저씨는 도대체 무슨 사람이냐고 막 비판을 해. 그럼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무능함을 드러내지. 근데 나는 또 어떤 인물이냐면 나의 꿈이 뭐냐면 완전한 일본인이 되는 거야. 나도 뭐야? 개새끼야. 맞지?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두 인물을 내세워서 독자로부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작품들이. 그래서 이게 내신 범위 들어가면 100% 나와. 학교에서 태평천하가 시험 범위잖아. 그러니까 외부 지문으로 이런 것들을 막 낸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알아놔야 돼.
그 다음에 옛날에는 탕류라는 작품이 있었거든. 요새는 안 가르칩니다. 이거는 뭐 요새는 안 가르치는데 탕류라는 작품은 초봉이가 있습니다. 초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초봉이가 은행 직원하고 결혼을 해요. 은행 직원. 근데 이마도 옳지 않은 놈인데 이마 친구가 누구냐면 고추가 있어. 고추 등 굽은 사람은 고추라고 하잖아요. 그죠? 얘가 친구인데 결혼을 했는데 얘가 얘를 죽이고 얘가 얘를 강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초봉이가 자살하러 가요. 자살하러 가는데 그 온천 저수지 옆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 저수지에 죽으러 갔는데 거기서 백주사를 만납니다. 백주사가 누구냐면 아빠 친구입니다. 그래서 백주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 너무 불쌍하다 하고 막 위로를 해줘요. 그러다가 또 나쁜 짓을 해요. 그 초봉이가 서울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있다가 초봉이가 뱃속에 아기가 생긴 걸 알고 자살을 못하니까 서울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또 못 자다가 서울에서 딸을 놓게 됩니다. 근데 이 소설이 어떻게 끝나느냐? 딸은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어머니는 존재하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게 되거든. 그래서 내용이 너무 그러니까 교과서에 수록은 안 돼. 문제로도 안 나와. 그러면 초봉이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유린당하고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일제강점기 또는 외세가 되겠죠. 우리 민족을 겁탈하는 외세. 정말 작품이 잘 쓴 거지. 근데 내용이 너무 막 극단적이니까 교과서에는 수록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최만실 소설은 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미스터 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복입니다. 방산복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얘를 미스터 방으로 얘기합니다. 영어에서 미스터라는 호칭을 언제 쓰지 우리가? 남자 또 어떤 상황에서 미스터라는 호칭을 쓰지? 상대에게 미스터 할 때는 그게 높임 표현이에요. 존칭이에요. 영어에서 존칭. 그런데 이 새끼가 기회주의자입니다. 친일, 이만은 친일도 했다가 친미도 했다가 다 해. 그러니까 친일파라 하면 안 돼. 왜냐면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기회주의자야. 그런 기회주의자를 미스터 쓰는 것 자체가 뭐야? 반어법이지. 이거 자체가 반어적 표현인 거야. 제목 자체가 반어법이야. 반어법을 사용해서 뭐야? 인물을 풍자하는 거야. 인물을 풍자하는 의도가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자, 제목 설명했다. 최만식. 단편 소설. 단편 소설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보통 원고지 200장 이내를 단편 소설을 한다. 의미였다. 세태 소설은 뭐냐면은 배경이 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게 세태 소설입니다. 그러면 긍정적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부정적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세태 소설이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것만 드러내는 건 아니야. 풍자 소설은 당연히 비판하는 거지, 그지? 자, 배경은 언제입니까? 광복 직후 서울입니다. 전적 작가 시점대가 있네. 전적 작가 시점이면 소설자가 작품 안에 있나 밖에 있나? 밖에 있지. 중학교 때는 1인칭, 3인칭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고등학교는 그런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소설자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소설자는 작품 밖에 있다 이래 봐야 된다. 주제. 권력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상. 이게 누구야? 방산복입니다. 방산복. 자,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체를 사용하여 소설자 개입이 자주 나타난다. 되게 중요하겠죠. 학교 내신에서 바로 나옵니다.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사실적 밑줄 쳐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설은 호구잖아. 사실이 아니잖아. 맞지? 그죠? 근데 사실적이 뭐냐면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대상을 반영한다. 알았지? 사실이란 뜻이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하나 적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2번까지밖에 없잖아. 3번 이거 조금 되잖아. 이거 2번 밑에 이거 좀 되구나. 인물을 희화화하여 비판의 강도를 높인다. 인물을 희화화하여 비판의 강도를 높인다. 됐나? 컴마하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너네들도 방사목 싫어하게 돼 있다. 그게 독자의 공감이다. 됐나? 자, 그 밑에 배경 지식을 한번 읽어보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누가 하는 말이고? 대화 나오면 무조건 누가 하는 말인지 찾아야 되잖아. 누가 하는 말이고? 방산부가 하는 말이지, 맞지, 그지? 이 말 왜 하는 거? 독립이 불만. 그렇지, 독립에 대한 불만이지.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돼? 이 새끼가 왜 독립 싫어하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대화는 뭐고? 우라질이 욕이지. 독립된 거 싫어하지. 이 새끼 어떤 성격이겠노? 야, 우리 민족 중에서 독립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나? 근데 임마 왜 싫어하는 거야? 그럼 성격이 어떤 성격이겠어? 반민족적. 그렇지. 반민족적이잖아. 성격이 두 번째 간접제 시대지. 대화 안에서. 맞지, 그지? 성격이 간접제 시대니까. 그 다음에 우라질 요구하는 거 보면 얘가 지식인이겠나 천박하겠나? 천박하겠지.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정리하세요. 됐나? 예선아 다 적었어? 이렇게 그는 두리번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여기에 해당되죠.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 그 한 줄 말하는 사람 누구야? 작품 안에서 말하는 사람. 소술자지. 작품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작품 밖에 소술자가. 작품 밖의 소술자가 말하는 내용 뭐?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지. 인물의 행동. 이렇게 그는 두근거리면서 인물의 행동. 칠판이 좀 크면 좋은데 그 대구 쌤 칠판은 12m입니다. 12m 칠판. 교실이 워낙 크니까. 인물의 행동. 또 뭐고? 또 뭐고? 그렇지. 심리. 자, 그럼 이거 합쳐서 선택지 만들면 어떻게 돼? 선택지 만들면 어떻게 돼? 만들어봐. 소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모두 소술한다. 작품 밖의 소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래 내겠지. 여기서 본 적 있어 없어? 그래, 이래 찾으면 되잖아. 답이 딱 떨어지잖아. 더 이상 어떻게 시켜가지고. 신기하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면 소개될 때까지 보내준다니까. 됐지? 선택지 만들어졌잖아. 또 찾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선복에게 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말할 사람 그래. 똑같이 말한 내용 뭐고?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노? 참부의 행동. 행동 나오나 거기서? 아니, 심리. 심리가 나오나? 어디서 나와 심리가? 안 나오잖아. 그럼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노? 상황이지. 그렇지. 상황이지 지금. 맞지? 특정 인물. 선복이니까 특정 인물이잖아. 상황이지. 맞지, 그죠?
자, 그럼 이거 선택지 만들면 어떻게 될까? 정보는 찾았잖아. 그럼 첫 번째, 소술자 변화 있나? 없잖아요. 소설에서 있잖아. 1등급 애들이 가장 당황하는 문제가 뭐냐면 소술자 변화입니다. 쭉 읽다가 문제 뜻 가니까 소술자 변화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다시 읽어야 돼요. 소술자 변화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나? 이게 시간 줄입니다. 이게 시간 줄입니다. 나는 여러분 시간 오버될 때 빨리 읽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빨리 읽는다고 시간 주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읽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게 시간 줄입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배워요. 그럼 이건 소술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맞죠? 뭐 뒤에 가서 또 변할 수도 있겠지.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방산복이니까 특정 인물 맞지? 그리고 방산복에게 해방다운 해방이 주어졌다. 상황 제시하는 거 맞지? 그러면 소술자가 방산복에게 해방다운 해방의 뜻이 뭘까?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말하려고 하지? 방산복에게 해방다운 해방이 뭐냐고? 그 무슨 뜻이야?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 아니라 방산복에게 해방다운 해방. 다른 생각해봐. 국어는 미친듯이 머리 굴려야 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방산복이 어떤 인물인데?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지. 그럼 기회주의자에게 해방다운 해방은 뭐겠노? 다른 기회 찾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기회주의자에게 유리한 거는 이기적인 거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특정 인물의 이 상황을 통해서 뭘 드러내? 이기적. 이걸 말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한테. 방산복의 이기적인 태도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 작품 밖에 소술자가 특정 인물이 처한 상황을 통해 그의 이기적 태도를 드러내려 한다. 이런 선택지가 만들어지죠. 됐나? 너네들 이래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은 주어지는 지문에 따라서 답을 찾고 있잖아. 근데 너가 내년 이맘때쯤 되잖아? 그러면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문을 지배하게 되는 거지. 읽으면서 이런 선택지 나오겠구나. 거의 10중 8구 맞아 들어갑니다. 대구 애들 그래 가르칩니다. 그럼 대구 애들이 모의고사 풀고 나서 오답 정리할 때 3학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하고 다른 부분만 찾아서 정리합니다. 나는 이게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거를 정리해. 그래야지 수능 가서 신유형을 잡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6평, 9평 1등 나옵니다. 수능 가서 3등입니다. 양치기입니다. 양치기. 독재 이런 데 가갖고 대한민국 문제 다 풀어봐야지 공부하거든. 미친 듯이 합니다. 보면 송원에서도 보면 뭐 미친 듯이 합니다. 수능가 3떠요. 왜? 신유형이 대비가 안 돼. 그럼 그만은 기출만 치면 수능에서 기출만 나오면 100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45개 중에서 36개만 기출이야. 국어는. 53명이 9문제를 만듭니다. 2달 동안. 세상에 없는 거를. 여기서 다 깨져.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가르칠 때 지문 위주로 가르칩니다. 지문만 제대로 알면 문제는 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꾸로 하면 조집니다. 문제 위주로 하면 조집니다. 국어는 문제 위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는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이거 속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무조건 지문이죠. 정석대로 풀어야 돼요. 대구에 보면 그 학원 이름은 얘기 못하겠고 모 학원에서 지문은 안 주고 문제만 주고 문제 국어인데 문제만 주고 애들한테 풀어라 그래.
애들이 푸니까 답이 나오거든.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지문 읽을 필요 없다. 문제만 봐. 개새끼입니다. 뭐 상관없다 유튜브 올라가니까. 그거는 있잖아. 지문 없이 문제만 풀었을 때 답이 나오는 유형만 뽑아내갖고 애들한테 준 거예요. 그럼 3등급 이런 애들은 와 이거거든. 그 3등급 애들한테 얘기를 해. 야 너가 왜 3등급 나와? 시간 모자라잖아. 맞거든. 시간 모자라 3등급 나와. 너 문제 다 못 풀잖아. 맞거든. 야 지문 읽지 마라. 지문 안 읽고 답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3등급은 안 그래도 지문 읽기 싫은데 왁 하고 수업 듣는 거야. 너가 모의고사 4개 풀어봤지만 지문 안 읽고 돼야 안 돼. 그걸 이래 가르쳐. 왜냐면 신규생이 왔는데 얘기를 하더라. 이래 가르치니까. 그럼 네 벌써 계속 배우지 내한테 왜 안 노력하니까? 2달 지나니까 그 선생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대. 지금 그 2달이 너무 아깝다. 그 내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 우리 학원 100m 관계가 안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래 속여봤자 2달밖에 못 가죠. 그 계속 남아있는 애들은 나중에 등신들. 그러니까 이게 막 그게 사기로 배우면 안 돼. 국어는 사기로 가르치면 안 돼. 정석대로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고3 됐을 때 실력으로 완전히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흔들리지 않고. 소설을 이렇게 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기 힘들어. 왜? 하나씩 다 끌어내야 돼요. 대화 하나씩 다 잡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내 처음에 얘기했잖아. 모의고사 분석하는데 2시간 걸린다고. 나중에 진짜 2시간 걸린다. 푸는데 70분, 분석하는데 2시간. 근데 그건 점점이 올라가잖아. 안 떨어집니다. 이래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10전이나 50전. 여기서 전은 뭐겠노?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겠잖아. 그죠? 참고로 전, 환 쓰다가 지금 원을 쓰죠. 맞지?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1962년도 기억해놔야 된다. 왜냐면 소설에서 많이 나옵니다. 원이라는 단위가 나오면 1962년도 이후고 전이나 환이라는 단위가 나오면 1962년도 이전이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1962를 좀 기억해놔라. 이건 일제강점기입니다. 10전이나 50전에 박아주던 징을 이마가 뭐냐면 신기료 장수입니다. 신기료 장수가 뭐냐면 신발 수리공입니다. 50전을 받아도 눈을 불안이나 순사를 볼 수 없었다. 순사를 볼 수 없었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광복이 됐다는 얘기겠지. 그럼 두 번째, 순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순사가 생각해봐라.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잖아 소설자가. 순사가 없어지니까 방산복이 이걸 챙길 수가 있잖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뭐고? 응? 이건 너가 생각해야지. 순사가 없어지고 나서 방산복이가 이기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잖아. 그럼 시대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야? 혼탁하겠지. 혼란스럽겠지. 맞지, 그지? 그러면 그 부분은 작품 밖의 소설자가 직접 얘기해 주는 게 아니지, 지금. 시대적 상황의 특징을 통해, 시대적 상황의 특징을 통해 뭘 얘기하노? 사회적으로 혼란함을 드러낸다. 맞나 틀리나? 이런 선택지가 나오니까 너가 소설이 어려워. 맞지? 내 말 이해돼? 여성이 알아듣겠나? 정말 이걸 드러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설자는 변하지 않고 있지.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말한 사람 누구야? 말한 사람 누구야? 소설자지. 말한 내용 뭐고? 뭘 말하고 있는 우리한테? 또
그거는 시대적 상황이 아닌데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누가? 방산복이지. 그럼 소술자 우리한테 뭘 얘기해주고 있노? 방산복의 입장 맞나 이가? 방산복의 생각, 태도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잡아줘? 작품 밖의 소술자가 특정 인물의 심리를 통해 맞나? 뭘 드러내노? 사회적으로 혼란함을 드러내는 건 똑같지. 앞에서는 시대 상황의 특징을 통해서 드러내고 여기서는 특정 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사회적 혼란함을 드러내는 거지. 됐나? 소술자는 똑같지. 소술자 변화는 없지. 오라. 대화에 가로쳐야지.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누구 말이야? 방산복 말이지. 자, 첫째 줄 오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스몰에 표시해봐.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가 보다. 스몰 B 표시해봐. A, B 말하는 놈 똑같이 태도 강하다는 인물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A에서 B로 화살표 치고 인물 태도 변화가 나타나지. 보여? 그럼 거기서 그 대화의 기능은 뭐야? 인물 태도 변화를 드러내는 기능이 되겠지. 됐나? 3복은 지금 10개를 봐가지고 5원을 받아놓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3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해야 된다. 인물 태도 변화가 또 드러나지. 그지? 3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면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는 도매상이다. 도매상에서 제 마음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지금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배, 10배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루 장수는 신발 수리공은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봤자 재료를 비싼 값을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말하는 사람 누구야? 소술자지. 말한 내용 뭐? 문장으로 안 만들어도 돼. 하나씩만 딱딱 잡아내봐. 그 내용을 압축시켜봐. 우리한테 뭘 얘기해주고 있냐고. 방산복이 돈을 못 벌게 된 상황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래, 방산복 돈 못 벌게 됐잖아. 그 상황, 맞지, 그죠?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방산복이 태도가 변하고 있지. 맞지? 이렇게 잡아내면 되잖아. 쌤처럼 길게 쓰지 말고. 방산복이 돈을 못 벌게 된 상황, 방산복이 태도 변하게 된 원인, 맞나 이가? 그렇게만 잡아주면 된다고. 너네들이 정리할 때는. 그럼 이걸 이제 합치면 어떻게 돼? 작품 밖의 소술자가 인물의 태도 변화와 시대적 상황을 통해 기회주의적 특성을 나타낸다. 시험에서 이래 나오겠지. 맞지? 받아 적는 건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해돼? 자, 오른쪽 가서 이런 대화는 이런 연병한 그놈의 경쟁에 다 어디로 가해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 대화 발로 치고 스몰 C 표시해. 태도 변화 또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 새끼가 기회주의자인 거야. 그럼 이마가 기회주의의 중심은 뭐 있나? 아니지. 방산복이 기회주의자인데 인마가 기회주의를 하는 중심이 뭐냐고. 뭐 때문에 이러냐고. 돈이지. 돈. 그럼 방산복의 속물주의적 성격이 또 드러나지. 인마 돈만을 추구하자. 맞지? 그걸 속물주의라고 그래. 속물주의. 됐나?
그리고 참고로 경제겐 이건 뭐냐면 경제단속반입니다. 지금도 우리 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단속반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다고 위에 적어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독립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독립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그게 아까 전 얘기했던 돈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독립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석양 때 신기록 개짜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 가게로 들어가 선호sab을 들이키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리다. 자, 소설에서 개걸거리다는 불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평하다, 짓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왜 알아요? 그러면 서술자가 자 여기서는 말아요.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나 개걸거리다 이런 표현입니다.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여 맞지? 왜 부정적으로 묘사? 나쁜 놈이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이가? 싫다는 거 아이가? 내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이야기 막 하는데 야 개걸거리지 마 하면 기분 좋나? 나쁠 거 아니야? 안 나쁠 수도 있겠네. 뜻을 모른다면. 맞지 그죠? 어쨌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소술자가 망상 보기 싫다는 거야. 맞지 그죠? 그럼 독자에게도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 독자의 판단을 또는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거야. 독자도 니도 내 생각하고 똑같이 해라 이런 뜻입니다. 소술자가. 그래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이런 것도 어렵게 나와요. 혹시 독자의 판단을 어떻게 유도해? 그러면 소술자가 독자가 읽고 소술자와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유도하는 거예요. 됐나? 이것도 소술자가 바뀌지는 않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쭉 찾았잖아. 맞지? 그죠? 그럼 첫 번째 뭐야? 인물, 행동. 그 다음에 특정 인물. 그럼 시험에서 뭐 내겠노? 인마 100%네. 내신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거 4개서 안 내겠어 학교에서 100% 내죠. 소술자 4개서 안 내겠어. 내죠. 그럼 학교 문제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해서 전교 1등 만들어냅니다. 대구에서. 너부터 해봐. 내신 잘 칠 수밖에 없어 이래 공부하면. 신기하지? 그냥 하면 돼. 이래 하면 돼. 그럼 내신 다 1등 나온다니까.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 마. 왜 이렇게 개구 시간 벌고 있습니까? 예선아 이해돼? 이래 공부해야 돼. 이래 공부해. 왜 유튜브에서 쌤 보고 수속 왜 타락하는지 알겠습니까? 내신도 잘 칠 수밖에 없어요. 저래가 관문만 싹 정리하잖아요. 아, 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뭐 내겠구나. 보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시험 보면 들어가잖아. 방산보 옆에다 쭉 정리하는 거예요. 소술자 쭉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만 딱 공부하고 시험 조각 다 맞아요. 학교 시험. 이게 내신 대비야. 이게 내신 대비. 내신 대비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4월달에 보여줄게. 내신 대비가 뭔지. 보여줄게. 아, 물론 모든 학교를 다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국어선도 올라오시잖아. 맞지? 그지? 나는 아까 얘기했지? 의대 책임반만 합니다. 의대 책임반. 딱 의대 갈로입니다. 99.9% 보낼 겁니다. 보냅니다. 열심히 해. 석양 때 신기록 개짜 어깨 다 있고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장면 전환됐지. 여기서 장면 바뀌지. 끊어야지. 장면 바뀌었지? 보여? 그러면 얘들아 이거 지운다. 하나씩 하면 됩니다. 하나씩.
자, 장면이 바뀌잖아, 그죠? 장면이 바뀌면 뭘 확인 들어가야 되냐면, 자, 요거에 대한 부수적 설명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사건이에요. 무조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건. 이게 왜 그러냐면, 칠판 봐봐. 소설이 이렇게 있잖아. 소설의 단계가 뭐고? 초반부터 배우잖아. 소설의 단계. 응? 발단,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죠. 맞지? 그죠? 자, 네가 선생이야. 발단 부분에서 문제 내겠다. 뭐 낼 수 있노? 소설의 발단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노? 소개지. 소개밖에 못 낸다. 그럼 여기서는 소개만. 유일하게 문학에서 이게 구분되는 게 소설입니다. 그럼 만약에 위기하고 절정에서 낸다면 니 뭐 내겠노? 학교 선생님이 갈등 내겠지. 요 갈등 내겠지. 갈등. 여기서는 갈등의 원인을 내겠지. 갈등의 원인. 그러면 결말을 뭐 내겠어? 갈등이 해소되는 거 내겠지. 딱 정해져 있다. 너가 고3 내잖아. 지문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단계다 하는 것까지 판독해야 돼. 판독이 된다. 야구 수업하면 고3 되면. 그럼 이게 읽으니까 야가 막 도와주고 있네. 야가 막 도와주고 있네. 그럼 이거는 최소한 절정에서 결말 간다. 읽으니까 계모가 거우라 이지랄하고 있네. 발단 판단이 된다니까. 그러면 지문 쭉 읽으면서 이게 발단 부분이네. 그러면 인물의 특성을 내겠구나. 이게 위기 절정 부분에 100% 갈등 낸다. 그럼 읽으면서 갈등 딱딱딱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넘어가면 다 풀어.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는 연필 안 잡고 그러잖아. 지문 읽으면서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아니까. 너도 그래야 된다니까, 고3 되면. 그러면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내잖아. 그래서 중간에 끊지, 모의고사 보면. 그럼 모의고사에 보면 우리가 발단 전개 끊어보고. 맞지, 그죠? 위기하고 결말만 있어, 지문에. 그럼 문제 낼 게 뭐야? 인물이 위기 처했잖아. 그럼 어떤 위기 처했냐고. 인물에게, 주동 인물에게 위기를 가하는 놈이 있겠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걸 찾으면서 읽으면 돼. 이 부분은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구나 찾으면서 읽으면 돼. 그래서 이게 장면이 전환되면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나와. 예성아 잠 깨라. 새로운 인물이 나와. 수업에 집중해. 무조건 새로운 인물이 나와. 그러면 이 인물의 역할을 찾아야 돼. 역할을 찾아. 역할. 됐어? 요 두 개 찾아봐. 있나? 찾고 내한테 설명해봐. 그럼 또 중간에 또 끊어놔. 장면이 또 바뀌네. 그러니까 중략 앞에 것까지만 찾아봐. 그럭저럭부터 중략 앞에 밑줄신 기획 끝에까지.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인물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립니다. 새로운 인물 나와 안 나와? 누구? 중략 앞에까지만. 중략 앞에. 미국 병정. 중략 앞에 미국 병력 나오나? 중략 앞에까지 미국 병장이 나오냐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미국 병정. 미국 병정. 그럼 미국 병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우리가 뭘 알 수 있노?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왔다는 거지. 미군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럼 뭔가 사회가 또 변했다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 다음 새로운 사건은 뭐? 새로운 사건. 엄마 뭐 하려고 한대 지금?
나타나는데 방산복이 무슨 생각하고 있노 지금 여기서? 왜 돈을 어떻게 벌려고 그러지? 신발을 어. 바꾸시는 신발 바꾸신다 돈이 벌리나? 방산복이 무슨 생각하고 있어? 여기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요 안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요 안에서. 봐라, 선생도 공부한다 이랬더라. 나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들어온 줄 알아. 책에 다 표시되어 있잖아. 너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다. 요 안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요 안에서. 병정구들의 창가리를 해줘서 그걸까?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걸 보고 무릎을 탁 쳤다. 그럼 얘 뭐 하려고 하겠노 지금? 통역하려고 하겠지. 통역. 근데 만약에 너가 이거 뭐 신발 수리공 주제에 통역을 할까? 그거 내가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문에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돼. 그 내 생각이 거기 왜 들어가냐고. 어쨌든 이 지문 안에서 이만 뭐 하려고 그래? 통역하려고 그래 지금. 맞지? 그걸 찾았어야 돼. 그러면 새로운 사건은 뭐야? 미국 병정이야, 미국 병정. 이게 시대 상황이 바뀌고 있구나. 새로운 인물의 역할. 그러면 이 미국 병정을 역할은 안 드러나지. 그런데 이 미국 병정에 대해서 방산복이 뭐야? 돈벌이 수단, 돈벌이 대상으로 인식하지. 대상으로 인식하지.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무슨 놀이가 없을까? 반일은 하루에 반. 궁리하다가 저녁때야 한 줄기 서방을 얻었다. 총총이는 바쁘게 이런 뜻입니다. 바쁘게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도구와 재료 남은 것 이불이며 허무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서푼변은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3% 이자를 얘기합니다. 3% 이자로 빌려오게 했다.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넉마전은 뭐냐면 헌옷 가게입니다.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 밑줄 쳐라. 양복, 모자, 신발, 소재, 양복, 모자, 신발, 방산복하고 연결시켜야 되지. 맞지? 방산복이 양복, 모자, 신발 왜 구했는데? 잘 보이죠. 그렇지, 잘 보이려. 이제 뭔가 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 양놈한테 미군 병정한테 깨끗하게 보여야지 통역관을 써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래 찾는 거야. 그럼 이 소재들의 공통점은 뭐겠노? 방산복이 미군 병정에게 어필하기 위한 수단이다. 잘 보이려는 수단이다. 이래 정리해 가면 되잖아. 적어놔야 복습하지. 소재. 됐어?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 구두 사시는 것을 이다음 창가리를 거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 만에 제것값 받고 신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미주지 기획은 뭐겠노? 구두는 못 샀다는 거지. 왜 못 샀노? 왜? 돈이 없었어. 그리고 돈이 없는데 안 사면 되지. 왜 굳이 빌리겠노? 이건 뭐겠노? 이거 사치성. 그 다음에 그건 뭐고? 그거 껍데기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뭐고? 그거 가식성. 뛰어나지. 맞지, 그죠? 그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하고 지금 밑에 적는다. 인물의 행위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위를 통해 행위하고 또 행위 묘사 다른 말이다. 인물의 행위를 통해 삼복의 성격을 간접 제시하고 있다. 됐나? 쌤 봐봐. 이렇게 공부하면 틀리겠나 안 틀리겠나? 절대 안 틀린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잘 없다.
한 줄씩 끊어서 다 해줬다는 얘기야. 맞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다음 주 모의고사 숙제 소설 틀려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분석해 보세요.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얘기.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요령 피우고 게으름 피우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의사 돼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의사 되잖아. 수술할 생각 안 합니다. 방사선과 이런 데 가갖고 그냥 그게 CT, MRI 기계 리스로 빌려가지고 그게 전문대 방사선과 나오네 시켜가지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벌러 갑니다. 그건 의사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의사가 돼야 됩니다. 알았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됐나? 오늘 여기까지. 안 묻자.